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지휘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이 악질 노조 때려잡는 강단 때문이라죠. 반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갈수록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된 지 언제인데 김어준 하나 제대로 내치지 못한 오세훈. 결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 TBS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김어준을 정리하차시켰습니다. 또 지하철 기습 게릴라 시위로 시민들 출근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전장년에 대해서도 오세훈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년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뜬금없는 시위 휴전을 제안했고, 심지어 해당 글에서 오세훈은 전장년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 주장을 나무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오세훈의 저자세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전장년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시위를 진압한 것 같지만 그냥 잠시 시위를 멈춘 미봉책에 불과한 건데요. 오세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달리 무슨 생각으로 이런 합의를 했을까요? 해당 소식에 오세훈을 향한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무슨 휴전이야? 지금까지 그 깽판을 쳐놓고는 왜? 날이 추워? 더해, 계속해. 계속 무시해줄게라며 법과 원칙대로 안 하냐? 압수수색, 구속, 기소 안 시키냐? 지하철 손해배상 청구 안 하냐고 힐난하는 반응 일색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못 보여준 오세훈, 좌파 여론 눈치나 쳐보며 지지율 관리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 비밀경찰서, 과연 한국은 없을까요? 외교부는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관련 범정부 실태 조사 돌입에 대해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국제 규범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국 여러 나라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의 54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한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비밀경찰서는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주장했습니다. 이번 폭로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 등의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며 경찰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는데요. 중국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어야 말이죠. 윤석열 정부는 중국 따위 눈치 보지 말고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겁니다. 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복권을 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유로 한명숙 전 총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 8억 8,300만 원 중 7억여 원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징수하는 돈입니다. 또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당초 복권 없이 사면만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최근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해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김경수는 소원대로 이번 겨울 동안에도 감옥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하겠네요. 감옥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가 봅니다. 문재인 측이 반려견 달력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풍산개 파양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문재인이 키우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의 한 달 병원비로 약 1,1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풍산개들은 문재인으로부터 반환된 후 지난달 8일 경북대 부속 수의동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뒤 이달 9일 퇴원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은 해당 기간 풍산개들 병원비로 총 1,110만 6,540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풍산개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중이염, 방광염, 결석 등으로 인해 진료 및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기록관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 파양한 풍산개 병원비가 1,110만 6,540원이라니 이건 또 뭔가라며 1,000만 원 넘는 병원비가 들 정도로 아팠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상식일 텐데 그것도 모르고 반납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사료값뿐 아니라 병원비도 아까웠던 거냐고 물어보면 도를 넘는 거냐며 키우던 개 파양한 것도 모자라 반려견 모델로 달력 창수하는 것도 의아스럽다. 누구 이론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우던 개가 치료비가 많이 들면 버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유기견을 위한 달력 촬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암튼 문재인은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데요. 바로 문재인 같은 부류가 절대로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 되는 인간에 속합니다. 지난 16일과 18일자 방송에서 감사원이 통계에 대한 조작과 왜곡 정황들을 포착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이 전현직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해보니 당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18년 통계청 내부에선 청와대가 갑질을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한 통계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2018년 8월 당시 최기영 통계청 노조위원장은 청와대 요구가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이것이 청와대의 갑질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실제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현직 통계청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과도한 개입으로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전직 통계청 직원도 JTBC에 청와대의 거듭된 자료 요구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며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될까 우려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도 감사원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또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소득, 고용 통계와 관련한 특정 내용을 통계청에 지시를 한 정황도 확보한 걸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이런 진술과 정황들을 토대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등등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몇 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